그냥 유동규 씨는 뭐 이 징역 내 2년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재명만 두드러 잡아. 왜 째려봐요? 당시 째려봐도 나는 하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이 재판부에서 이렇게 증인이 이렇게 탁 이야기하면 판사 당황하거든. 김동연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싸움하시는 거예요?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유동규 씨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런 유동규 씨 같은 사람들이 또 이재명하고 린치를 가하고 이재명이는 지금 공직선거법 2심이 시작되고 이게 빨리 끝나버리면은 변론 2번 만에 종결돼 버리거든요. 아니 이제 이 유동규는 이제 사는 법을 위험을 무릅쓰고 체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절친이었던 김문기가 죽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열받았는데 뭐냐면 이재명을 무섭다고 피하면 죽는다. 그게 자살을 당하든 타살을 당하든. 그런데 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범죄인을 맞짱을 떠야 되겠다 하고 그렇지. 유동규는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 관련된 분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경찰들도 있고 알지 경찰들. 너 이재명하고 관련된 놈들. 싹다 공범 새끼들. 저수지에 돈 받아 처먹은 새끼들. 그놈들 살려면 유동규처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뒤져요. 살기도 하지만 유동규 얼마나 보수우파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는데 살면서 사랑까지 받아요. 2마리 토끼 다 잡았어. 근데 아주 요새 잘 나가.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이 무서워서 이재명이 눈치를 살살 보면은 살아도 죽은 목숨입니다. 죽여요 나중에. 7명만 죽일 것 같아 이재명이가? 10명 못 죽일 것 같아? 죽어. 그렇기 때문에 살려면 유동규처럼 강하게 감사합니다. 이재명 들이받으세요. 그리고 제대로 증언해 주세요. 잘 들어. 이재명에게 부역하고 있는 병신들 잘 들어. 모든 독재자의 그 공통점이 있는데 이 독재자가 정권을 찬탈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짓거리가 뭔 줄 알아? 배신했던 애들을 척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쪽 진영에서 나를 돕겠다고 넘어온 한 번 배신자들을 모두 죽여. 그러니까 경찰이든 무엇이든 니들은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재명 같은 사페한테는 없애야 될, 언제든지 나를 배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직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 검찰, 공무원 중에 누구도 이재명으로부터 살아나고 이쁨받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니들 정신 차리고요. 유동규 씨 같이 이렇게 좀 이쪽 오면은 사랑받는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전향해.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쪽에서도요 상당히 그 투사들이 많은 게 아스팔트에서 투사들도 있지만요 고소 고발 전문 투사들이 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당의 오상종 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종배 서울시 의원, 그다음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고 있는데 여기서 어저께 경찰관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 경찰에 고발해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해요. 고발해 버렸습니다. 네. 이런 게 고소 고발전도 정말 중요해.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이런 분대로 자기 전문 분야를 살려서 또 이런 분들이 하는 뭐 거예요. 드러나게 막 해서 후원을 받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야 위축되고 안 나오고 CIA가 위축해서 기집애들 안 나와버린 것처럼 이런 보이지 않는 가서 집회만 하고 연설만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이지 않는 데서 이렇게 그 자유대한호국당 오상종 단장 이런 사람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주화 변호사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주화 변호사도 열리고 우리 보수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 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인재들이 투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좋은 현상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은 소중한 자산이 되니까 아껴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부정선거와 싸우는 사람들이요. 네. 지금 6년 7년째 진짜 그 탄압과 압박과 그 음모론자라는 서름을 견뎌가면서 박주현 변호사, 구주화 변호사, 그다음에 민경욱 의원. 도태우 변호사, 민경욱 의원, 황교안 대표 아주 그 밖에도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죠. 이름 없는 사람들 지금 봉규형 제 이름은 빼도 되고요. 지금 이름 없는 사람들이요. 그 블랙 시위 강남역에서 그다음에 강화문에서 지금까지 버텨온 사람들이 이제 승리의 면류관 쓸 날이 이제 올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확신을 가지고 계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모아서 선이 돼서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역전 현상이 일어나. 솔직히 헌법재판소에서요. 나는 이럴 것 같아요. 이럴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뭐가 부정선거라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형상기억 종이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선관위. 한번 시연 한번 해주십시오. 지구상에 없습니다. 없어. 이거는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가 않았어요. 지구상에 그러니까는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접혀 있어야 될 투표지가 빳빳하게 펴 있는데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형상기억 종이래. 형상기업 합금도 아니고. 그래서 그 종이를 갖고 와봐라. 국민들이 이렇게 접혀져 있는 투표지에 의문을 제기하니 형상기억 종이라고 선관위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재고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제조처에 출처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냐. 이거 한 방만 해도 아작납니다. 얼마나 선거 관리나 개표 관리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건지. 그래서 쌓이고 쌓인 증거들이 이제 재판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번 헌재 재판에 윤 대통령 본인이 이제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때 기대를 합니다. 저도요. 그러니까 폭탄 발언을 하지 않을까. 저도. 그때 근데 이제 증거를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번에 계엄군이 선관이 들어갔는데 뭐 서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데 뭘 가지고 나왔을까 하고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가지고 나왔든 안 가지고 전 가지고 나왔다고 보는데 가지고 나왔든 안 가지고 나왔든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게 백서로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나와 있고요. 이봉규 TV만 해도 수백 가지 증거가 영상으로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영상 하나도 안 지웠습니다. 그대로 보존돼 있고요. 아이고 증거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저 재판장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에 대한 명분을 깔 때 그때 아마 볼만한 게임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그 서버니 뭐니 이런 포렌식 자료를 갖고 왔고 어딘가 있다고 저도 믿고 있어요. 저도 믿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 CCTV에 군이 들어가서 서버를 사진을 찍고 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어갔다는 이 모든 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미 정말 부정선거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소수의 음모론자라고 취급받던 게 보수의 전반적인 아울러 중도까지 이 모든 액션 자체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를 하면서 보여주는 그림, 화면, 그러니까 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대통령 욕보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니 선거가 공명정대했으면 대통령이 계엄까지 해서 저런 짓을 해? 라고 의문을 갖게 만들었고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외신까지도 주목을 하게 만든 건 일종의 거대한 퍼포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자가 변론을 하는 대통령은 아마 검찰총장 당시에 대한민국 조선 제일검이라고 칭송받던 아주 날선, 날카로운 이 빈틈없는 변론을 그리고 질문을 준비해서 정청래니 뭐니 이런 양아치 새끼들 압살해 버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안정권의 유튜브 연설킹도 많이 응원해 연설킹 주시고요. 바로 이제 이동해서 현장 갈 거고요. 여기 기업은행 네. 486-1948-0815도 군자금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오늘 여러 가지 댓글 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슈퍼챗 쏘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